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의 진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현대의학만큼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빠른 진단 기술입니다.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화학연구원 신종 바이러스 융합연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융합연구 환경조성 지원으로 2016년 한국화학연구원에 설치한 융합연구기관인데요. 9개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장벽을 허물고 한데 모여 진단, 예방, 치료, 확산 방지에 이르기까지 질병과의 전쟁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진단팀은 쉽고 빠른 현장 진단을 위한 신속 진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신속 진단 키트는 흔히 임신 진단을 할 때 사용하는 키트와 동일한 형태의 진단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르스의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검출할 수 있는 항체를 개발하였고요. 이를 임신 진단 키트와 같은 형태의 진단 키트와 제품을 만들었고요. 이러한 것들은 쉽게 20분 이내에 발색의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감염의 여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빠른 진단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중동 지역에서 유입된 메르스 바이러스는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는데요. 바이러스 진단팀은 현장에서 메르스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 형태의 휴대용 진단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특정 질병에서 나오는 항원 단백질과 이를 인식하는 항체 간의 결합 정도를 발색으로 확인하는 진단 방법인데요. 현장에서 육안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도 중동 국가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메르스 의심 환자들이 매해 발생을 하고 있고, 지난해 신규 감염 환자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메르스 신속 진단 키트가 개발이 된다면 현장에서 쉽게 감염 여부를 판단을 하여서 정부 기관에서 초동 대처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진단 기술뿐만이 아닙니다. 해외 유입 가능성이 높은 신변종 바이러스에 대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간편 장치를 개발하는 것도 또 다른 과제인데요. 확진은 아니더라도 의심 상태에 있음을 빠르게 파악해 격리시키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고감도 진단 센서도 개발 중입니다. FET 즉 전기 효과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불리는 그 반도체 소자에 저희가 검출하고자 하는 그런 바이러스의 항체를 먼저 고정시켜 놓고 그 고정시킨 그 트랜지스터 위에 그 항체와 결합하는 항원을 떨어뜨림으로써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기술입니다. 반도체 소자 기술의 높은 민감도를 활용한 진단 장비인데요. 현장 진단용 고감도 스크리닝 기술로 10분 안에 특정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낮은 농도의 항원이나 적은 양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또 전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러한 그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이제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이러한 FET 진단 기술은 거기에 이제 저희가 검출하고자 하는 항체만 소자의 위에 고정시켜 놓기 때문에 다른 어떤
다른 바이러스들이 동시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저희가 원하는 검출하고자 하는 그런 바이러스만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고요. 이러한 반도체 소자 기술이 매우 높은 민감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은 항원의 농도일지라도 또 적은 볼륨의 그러한 항원일지라도 민감하게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라만 분광법을 이용한 바이러스 진단 기술도 개발되고 있는데요. 라만 분광 분석은 한 번에 많은 신호를 분별할 수 있는 라만 산란을 이용해 감별하는 방법입니다. 빛의 파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검사를 동시에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인데요. 이를 통해 다양한 질병을 동시에 판별할 수 있죠. 저희는 이제 그런 라만 산란을 마치 이제 표지처럼 사용해서 마치 이름표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독특한 라만의 신호를 주는 그런 그 화학 물질들을 어떤 우리가 그 관찰하고자 하는 어떤 바이러스면 바이러스, 뭐 세균이면 세균 같은 거에다가 표지를 붙여가지고 그 표지에 붙어 있는 라만 신호를 관찰함으로써 그 어떤 병원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이제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진단 기술을 개발하는 게 연구단의 목표인데요. 신변종 바이러스가 유입되더라도 조기에 확산을 방지하고 2차 감염자 제로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백신 개발도 한창입니다. 형질 전환 동물 모델 등을 통해 백신 후보 물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형질 전환 쥐를 개발해 메르스와 지카 바이러스 등에 대한 백신 후보 물질을 찾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형질 전환 마우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저희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 생체 동물 모델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동물 모델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이 바이러스에 해당해서 백신의 효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저희가 확보를 할 수가 있는 상황, 그 결과들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신변종 바이러스의 경우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백신 후보 물질을 확보하고 효능을 검사하는 평가 시스템도 함께 구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백신이 개발되면 예방 시스템 마련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위험 신종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예방 백신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방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제조합 서브 유닛 기반의 그 백신을 예방 백신을 제작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백신 효능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함께 치료제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메르스와 지카 바이러스의 우수한 효능을 보이고 낮은 약물 내성을 갖는 치료 후보 물질을 찾는 게 목표인데요. 이를 위해 수십만 개에 달하는 화합물의 약효를 일일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이윤이 남지 않는 모험적 분야인데다 감염자가 상시 존재하지 않아 임상 연구가 어렵다는 제약이 있는데요.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대한 정부 주도의 적극적 연구 개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메르스를 이제 우리나라에 다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메르스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을 개발하는 건데요. 메르스가 알려진 지가 워낙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생물적으로 지식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메르스 치료제를 누군가가 개발을 이미 했으면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거의 선두주자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분야를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주변국의 대유행 감염병을 사전에 탐지한 뒤 질병 유입의 위험도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또 국내 유입 후 확산될 수 있는 경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에 퍼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퍼지는지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저희는 국가 교통 데이터베이스에 보면은 전국의 유동인구 데이터, 시내버스, 고속도로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와 또 최근에는 모바일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적용을 시켜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퍼져나갈지를 좀 더 현실적으로에 맞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보가 파악된 상황에서는 질병 발생 시 바이러스의 이동 경로와 형태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요. 만약 우리나라에 신변종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한국형 확산 모델링을 적용시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신종 바이러스는 질병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의 대규모 확산과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죠. 저희 아웃풋 성과물이 활용되어야 하는 곳은 질병관리본부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잘 이관되고 또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요즘에 스마트 시티를 같은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도 또한 데이터, 또 질병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런 쪽에도 저희의 기술이 많이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르스 사태에서 뼈저리게 느꼈듯 감염병은 슈퍼 전파자로 순식간에 확산되는 속성이 있는데요. 진단은 물론 예방, 치료, 확산 방지 시스템 구축은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하지만 국가적 시스템 구축과 신속한 대응 못지않게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과 예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전 산업의 근간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른 소재 원천 기술. 특히 화학 소재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의 근간으로 화학 소재 기술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코팅 기술은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첨단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 솔루션 센터 화학소재 코팅 소재 개발과 데이터 구축, 공정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 솔루션 센터는 기업, 대학, 연구소에서 개발되고 있는 화학소재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학소재의 물성 데이터와 기술 정보를 구축을 하고 있고 구조, 유동해석과 관련된 가상공학 기술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합성 스케일업 공정과 롤토롤 파일럿 공정을 구축을 하고 있고 관련된 기술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팀은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코팅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코팅 소재는 휘어지는 화면과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 등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필수 화학 소재인데요. 기존의 필름보다 물을 배척하는 특성인 발수성이 매우 우수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투명하면서도 발수 특성을 가지며
전기가 잘 통하는 코팅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불소를 포함한 고분자 물질을 활용해 코팅하는 것인데요. 불 속의 고분자 방막은 불소와 탄소가 무한 반복하는 구조를 이루는 소재로 발수성과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합니다. 말 그대로 불소를 포함하는 고분자 방막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반도체나 금속, 무기물 입자를 넣어서 그러한 기능들을 동시에 부여하는 그런 복합 기능을 가진 방막을 제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그 고분자 복합 방막은 불 속의 고분자 파우더와 금속, 세라믹 또는 이제 반도체 기능성 입자들을 골고루 섞어서 고온 고압에서 압축 성형을 통해서 타겟 형태로 제조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새로운 코팅 소재 개발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정 기술도 함께 개발했습니다. 청정 상태인 진공 상태 내에서 고분자 소재를 아주 얇은 나노 두께 단위의 방막 형태로 필름에 장착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인데요. 이 장비는 저희가 여러 가지의 코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복합 장비고요. 저희는 클러스터 장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필름의 표면 처리를 할 수 있는 장비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러 개의 장비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저쪽 안에 있는 장비가 열 증착 장비고요. 이 장비가 스퍼터링 장비입니다. 그래서 유기물과 무기물을 동시에 증착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또 개발된 소재의 고분자, 무기물 등 화학물질의 종류와 배율을 다르게 하면 특정 기능을 강조해 다양한 산업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개발한 불 속의 고분자 타겟을 가지고 저주파 전원으로 코팅을 하고 있는 공정입니다. 불 속의 코팅은 발수성, 고유연성, 반사 방지 등 우수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일반 필름 소재와 비교해도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본필름은 저희 불석의 고분자 코팅이 적용된 자가세정 투명 열거울입니다. 일반 필름은 열화상 카메라로 봤을 때 체온을 반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자가세정 투명 열거울은 다음과 같이 체온을 반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만으로 자가 세정이 가능하고 일반 필름과 달리 필요 없는 열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이죠. 기존 공정 기술의 한계도 극복했는데요. 불 속의 코팅은 기존 소재와 공정의 단점이었던 짧은 수명과 복합적인 기능 구현이 힘든 점을 극복했고 다양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스퍼터링 공정으로 이러한 불 속의 고분자를 코팅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공정 기술과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실 건식 코팅 기술은 해외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던 분야인데요. 넓은 면적에 상용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름폭 700mm급의 롤트롤 스퍼터 장비를 이용한 코팅 공정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이를 통해 넓은 면적의 연속 공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파일럿 스케일 롤트롤 스퍼터링용으로 제작한 불소 고분자 복합 타겟입니다.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1m 정도의 길이고요. 이것을 저기 보이시는 롤트롤 스퍼터에 장착해서 코팅을 진행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필름이 저희가 롤트롤 스퍼터링 공정으로 코팅한 필름인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투명해서 마치 코팅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범위한 분야의 적용을 위해 넓은 면적 코팅 소재의 안정성과 효율을 높이는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상용화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료 소재와 제품 생산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개발도 지속해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코팅 속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코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스퍼터링 효율, 그러니까 증착 속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증착 속도라는 것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양산 공정에서의 요구되는 증착 속도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속의 코팅 소재의 응용 분야와 시장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 경제적 가치를 향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소재 원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통 의학으로 여겨졌던 우리의 한의학. 한의학의 과학화가 빠르게 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의학의 최첨단 로봇과 기술을 접목시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전적인 진단 방법에서 탈피해 정확성과 치료 효과를 높이려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첨단 기술과 한의학을 접목한 연구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한국한의학연구원. 전통적인 맥진 기술을 과학기술의 융합으로 현대화하는 연구가 한창입니다. 맥진은 손목에서 느껴지는 맥동을 이용해 이상을 판단하는 한의학의 대표적 진단법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주관적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환자의 차질에 따라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태를 일일이 체계화할 수 없었습니다. 한의사들은 이제 환자의 그 맥을 짚을 때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 정교하게 맥이 뛰는 지점과 맥이 얼마나 강하게 뛰는지를 이제 체크해내는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과 같은 그 매니플레이션 기능이 필요하고 사람 손가락 끝에 있는 그 센싱 기술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기술이 로보틱스의 매니플레이션 기술과 그리고 센싱 기술입니다. 그 기술들을 이용해서 한의사의 맥의 지감을 구현해내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게 저희 맥진기의 특징입니다. 정교한 맥진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심장에서부터 맥을 짚는 손목의 위치까지 맥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맥준 시뮬레이터입니다. 센서를 이용 맥을 재생해주고 진단된 맥을 객관화합니다. 20대 정상인의 맥을 구현한 그 기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손목에서 맥이 이렇게 뛰는 그 파형을 심장에서 이제 재현해서 그 공합 튜브를 따라서 이제 인공 팔목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맥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확한 맥을 진단해내는 건데요. 보이지 않는 혈관을 센서가 정확하게 혈관 중심 방향으로 가압해줘야 합니다. 초반에 그 오퍼레이터가 맥의 대략적인 위치를 찾아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맥진기가 찾아가서 그곳에서 맥을 눌러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눌러야 하는지 어떤 크기로 눌러야 하는지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확히 그 시뮬레이터에서 구현한 맥을
측정해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맥진기에 비해 이 맥진기는 현대의학에 맞춰 맥력지수, 맥심지수, 맥실지수 등 정량적 표현이 가능한 지수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제 맥을 정확히 측정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질환과 양방의 질환과 관련된 지표들, 뭐 예를 들어서 AIX라든지 이건 이제 혈관 경직도와 관련된 지표고요. 뭐 다양한 지표들을 찾아내게 되고 또 한의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맥의 깊이, 맥의 크기, 맥의 너비 이런 정보들을 동시에 이제 분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보들을 융합해서 저희가 현재 여러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유의한 파라미터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맥파나 맥압 변화를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는 자동 센싱 기능도 갖춰 정확도가 높습니다. 또 측정 대상자 손목의 형상에 따라 접촉 센서의 접촉 각도가 자동으로 변경되고 적절한 가압이 이루어져 피검진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양팔맥을 측정할 수 있는 손목형 맥진기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장치는 일상생활에서 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는 데 쓰이도록 개발된 손목형 맥진기입니다. 환자의 손목을 통해 나타나는 맥박을 측정 진단해 맥압, 맥의 폭과 길이, 깊이 등 3차원 정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데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단을 가능하게 하죠. 측정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전송, 쉽게 맥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집에서 손쉽게 맥을 확인하거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면 개인의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암 다음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성질환이 심혈관 질환이고 예고 없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도 맥진을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양방에서의 심혈관 질환을 찾아내기 위해서 타겟팅된 그런 파라미터들 더하기 한의학에서 사람이 외부 환경이나 병인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를 직관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들, 이런 파라미터들을 융합해서 미래에 이런 심혈관계에 의한 그런 삶의 퀄리티가 저하되는 이런 문제들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단기를 개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의학연구원은 사상 체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주는 체질 분석 툴도 개발했습니다. 사상의학은 치료에 있어 체질에 따라 그 특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질적 차이를 감안해 같은 병도 치료 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하나, 둘. 뒤로 계세요.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조금만 당겨주시고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체질 분석 툴은 사상의학의 근거에 분류된 인체의 체질을 사람의 얼굴, 설문, 체형, 음성 등의 정보를 측정하고 종합적으로 이용해 체질적 특성을 분석하는 기술이죠. 예전에는 한의사들이 주관적인 어떤 진단 기준에 의해서 이 한의원에 가면 체질이 바뀌고 또 다른 한의원에 가면 체질이 바뀌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체질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상체질 분석 툴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했던 사상체질 진단을 안면사진과 체형 측정 자료, 음성 정보, 설문 등의 방법을 통해 체질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83.6. 저희가 여러 사상체질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요소들을 정의를 하였고 거기에 맞춰서 측정을 하고 자동화된 어떤 분석 기술을 활용을 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특징들을 추출을 하고 그러한 값들을 활용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먼저 카메라를 연결하면요. 측정값을 바탕으로 각각 길고 짧은 정도를 비교해 보여줍니다. 네, 아까 보셨던 2D를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게 3차원 안면 스캐너를 통해서 체질 진단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앞면의 경우 촬영된 사진으로부터 개별 특징점을 자동으로 찾아 체질을 분석하는데요. 이 측정값을 바탕으로 앞면, 눈, 이마, 코 모양과 얼굴, 눈, 코의 크기에 대해 전체 또는 연령대 데이터와 비교해 판단하는데요. 사람의 체질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닌 안면, 설문, 체형, 음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상 체질 분석 방법이 필요합니다. 아 같은 경우는 아 길게 2초 정도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마이크 가깝게 하시고 됐습니다. 자, 다음은 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오, 우. 그래서 모음 5개, 아이오 모음 5개 하고 문장 똑같은 문장을 2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소 말씀하시던 습관이나 속도 그대로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왔습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음성의 경우 우리는 녹음된 음성 올라가 측정값을 맑은 기준으로 공기를 마시고 맑고 왔습니다. 탁한 정도, 가늘고 굵은 정도, 부드럽고 거친 정도를 전체 또는 동일 연령대 대비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0부터 100 사이의 값으로 비교해 보여주는데요. 한의사가 체질을 진단할 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화하고 수치화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보시면 각각의 요소별로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안면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음인일 확률이 60% 정도 나오셨고, 음성 같은 경우는 골고루 이제 나오셨고, 체형 같은 경우는 소양인인 41%, 설문은 소양인 45%, 태음인 52%. 그래서 통합해서 지금 소양인이 40%를 확률로 나왔습니다. 물론 체질 진단은 전문가가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체질 진단 분석들 결과는 소양인 확률 40%, 태음인 확률 24%, 소음인 확률 27%로 나왔습니다.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체질을 파악하고 체질에 따른 처방과 치료법을 제시하는 사상의학은 한의학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체질 진단이 한의원마다 다르지 않고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진단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체질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치료 효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도 믿음을 가지고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미래가 예상이 됩니다. 미래형 개인 맞춤 치료, 예방의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바로 한의학인데요. 앞으로 우리 한의학이 전통의학을 넘어 가치 있는 미래의학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병이지만 이를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냥 지나친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위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는 우울증을 유발하는 인지적 문제를 찾아 교정하는 인지행동치료법, 약물 치료 등이 있는데요. 바로
한약으로도 우울증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의학에서도 우울증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연구가 한창인데요. 최근 우울증뿐 아니라 불안장애 등 정신신경계 환자의 증가에 따라 우울증 치료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추세인데요.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우울증 치료제로 계지복룡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계지복룡환은 어혈증에 처방되는 대표적인 한약인데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막히거나 정체되어 있는 어혈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는 약재입니다. 이 계지복룡환은 5개 약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계지, 복룡, 목단, 도인, 작약입니다. 작약, 복숭아 열매 씨를 말린 도인, 목단 뿌리 껍질인 목단피, 육개나무의 가지를 말린 계지, 소나무에서 자라는 균체인 복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계지복룡환의 새로운 효능이 발견되어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항우울 효능입니다. 우울증이 유발되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환경적인 요인, 그 심리적인 요인, 또 어떤 신체적인 그런 요인들에서 그 여러 가지 작용 기전들이 밝혀져 있기는 하는데요. 가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으로는 뇌 내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계지복룡환이 혈액순환 장애를 해소하고 정신적 안정을 유도한다는 점을 주목했는데요. 우울증에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아이디어에 착안해 동물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네, 어떤 실험하고 계신 거예요? 우울증을 유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마우스에 복강 투여를 해서 그 약물로 우울증을 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유발하기 위해 약물을 투여해 우울 동물 모델을 만든 각각의 실험주입니다. 우울증을 유발하게 되면 의욕 감소로 인해 활동성이 감소되면서 이동 횟수가 저하되게 됩니다. 하지만 계지복룡환을 투여한 쥐의 행동 지표를 관찰한 결과 계지복룡환의 항우울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한의학연구원은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계지복룡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는데요. 지금 국내 항우울제는 그러니까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고 또 제네릭 의약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오랜 경험을 통한 이 전통 처방인 이 계지복룡환에서 이렇게 항우울제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현재는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전임상까지 완료가 되었고 이상 임상 시험이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우울증을 기울, 울화, 기허 등으로 나누어 진단하고 치료하는데요. 시판되고 있는 한약 제제에서 항우울 효능을 발견해 임상 시험이 승인된 첫 사례입니다. 임상 연구를 통해 계지복룡환의 우울증 치료 효능이 규명되면 우울증 치료제로 시판될 예정인데요. 전통 한약 처방을 활용한 정신신경계 질환의 치료에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우울증 환자들이 쉽게 이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기
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떤 편견이나 또 어떤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런 치료에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이렇게 천연물을 이용한 한약 처방을 이용한 이 한약 제제를 개발함으로써 환자들이 보다 쉽게 좀 그러니까 우울증 치료에 좀 쉽게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데 좋은 어떤 소재로 생각이 되고요. 한약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하며 수천 년간 임상에서 그 효능이 입증돼 왔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과학적이라는 편견도 함께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한약의 표준화와 안전성을 위한 과학적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해 보는데요. 전통 한약의 가치를 발견하고 미래 의약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오랫동안 한의학을 지켜온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요?